축구 경기가 잠시 멈추고 코너킥이나 프리킥이 선언될 때 많은 팬들은 이 지루한 시간이 운에 맡기는 로또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상황이 현대 축구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대 축구의 가장 뜨거운 트렌드인 세트피스 전문가의 세계와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설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축구계에서 세트피스는 감독과 전술가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뿌리 깊은 통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축구의 승패는 90분 내내 이어지는 유기적인 오픈플레이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낭만주의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감독들은 세트피스 득점을 잘 짜인 전술의 승리가 아닌 운이나 우연에 기댄 다소 격이 떨어지는 득점으로 취급해왔다 보니 훈련 시간의 95%는 전술과 체력이 할애되었고 세트피스는 경기 전날 10분 정도 약속된 움직임을 맞춰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득점 확률이 낮다는 통계적 오해가 있었는데 코너킥은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고작 2~3%에 불과하다는 과거의 통념은 감독들이 이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데이터 분석이 축구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선구적인 분석가들은 이 통념 속에 숨겨진 거대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통계적 진실은 충격적이었는데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한 유럽 상위 리그에서 전체 득점의 약 25%에서 30%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죠. 그동안 감독들이 운으로 치부하며 방치했던 영역에서 승리가 결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하였죠. 이 데이터는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것이었으며 모든 팀이 70%의 영역인 오픈플레이에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동안 30%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이 사실상 미개척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영역을 운이 아닌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단 몇 %의 성공률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확실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블루오션이었습니다. 1억 파운드를 주고 슈퍼스타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보다 유능한 세트피스 코치 한 명을 영입하는 것이 팀의 득점력을 높이는데 훨씬 더 가성비 높은 전략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죠. 그렇게 세트피스는 더 이상 로또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이었고 이 자산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팀들이 바로 이 혁명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기회의 땅이었던 세트피스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공략한 구단은 바로 브렌트포드였습니다. 그들의 구단주 매튜 베넘은 원래 데이터 분석가 출신으로 축구의 머니볼 철학을 이식하려는 선구자였으며 그의 또 다른 구단인 덴마크의 미트윌란이 이미 세트피스 혁신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20년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노리던 시절에 그들은 세트피스 코치라는 생소한 직책에 멕시코 출신의 데이터 분석가 베르나르도 쿠에바를 임명하였고 그의 임무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라는 단순한 임무를 받게 됩니다. EPL로 승격한 브렌트포드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최악체였는데 그들은 맨시티나 리버풀처럼 오픈플레이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터로 세트피스를 선택했고 이 영역에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쿠에바의 방식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그의 팀은 다음 상대가 코너킥 수비 시에 지역 방어를 쓰는지 아니면 대인 방어를 쓰는지 혹은 혼합 전술을 쓰는지 낱낱이 분석하였고 상대의 가장 약한 골키퍼 존은 어디인지 공중볼 처리가 미숙한 수비수는 누구인지까지 파악하였죠. 하지만 그들을 진정한 혁신가로 만든 것은 데이터 분석을 넘어 다른 스포츠의 전술을 축구에 이식한 창의성이었습니다. 쿠에바가 주목한 것은 바로 NBA 농구의 스크린 전술이었는데 스크린이란 공격수가 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를 마크하는 상대 수비수의 앞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아 동료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술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이 스크린 전술을 코너킥에 그대로 도입하면서 이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인 전술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브렌트포드는 승격 첫 해부터 매 시즌 리그 최상위권의 세트피스 득점 기록을 세웠고 그들의 세트피스 한 방은 모든 강팀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잡게 됩니다.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를 생존을 위한 가장 가성비 높은 무기로 활용했다면 아스날은 이것을 우승을 위한 결정적인 한 방으로 거함들을 무너뜨릴 필수 무기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혁명의 중심에는 2021년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로부터 직접 강탈해온 세트피스 전문가인 니콜라스 조버가 있었습니다. 아르테타는 맨시티와 리버풀과의 치열한 우승 경쟁에서 0대0으로 끝날 수도 있는 팽팽한 경기를 1대0으로 바꿀 수 있는 그 1%의 디테일이 바로 세트피스에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조버의 아스날은 브렌트포드의 데이터 분석 기반 위에서 럭비나 미식축구를 연상시키는 훨씬 더욱 공격적이고 합법적인 반칙에 가까운 움직임을 더하면서 그들의 핵심 전략은 공이 아닌 사람과 공간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선수는 벤 화이트로 코너킥 상황에서 벤 화이트의 임무는 공을 향해 힘껏 뛰어드는 것이 아니며
그의 유일한 임무는 상대 골키퍼 바로 앞에 서서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고 움직임을 방해하며 골키퍼가 공을 잡으러 나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스크린을 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살리바나 마갈량이스 같은 아스날의 진짜 타겟터들이 방해 없이 결정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헤더를 시도하죠. 또한 아스날은 선수들이 빽빽하게 뭉쳐있다가 킥과 동시에 흩어지는 스택 전술을 활용하면서 상대의 대인 방어 맨마킹을 무력화시키는 정교한 블로킹 동선을 훈련하는데, 이는 아르테타와 조버가 상대의 수비 전술을 완벽하게 역이용하도록 설계한 고도로 계산된 플레이입니다. 그 결과는 경이로웠는데 23-24 시즌 아스날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20골 이상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단 5실점만을 허용하며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세트피스 득실 마진이 플러스 16에 달했는데, 이는 그들이 세트피스 하나만으로 승점 수십 점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오죠. 아스날과 브렌트포드가 데이터와 창의적인 전술로 세트피시스라는 블루오션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자 나머지 축구계, 특히 자본이 집중된 프리미어리그는 더 이상 이 영역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의 성공은 세트피스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축구계의 새로운 코치 영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4년 여름으로 첼시가 브렌트포드의 혁명을 이끌었던 베르나르도 쿠에바를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첼시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그라운드 위의 선수가 아닌 벤치 뒤의 전략가를 라이벌 팀에서 빼내왔는데, 이는 세트피스 전문가의 가치가 이제 월드클래스 선수 한 명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받기 시작했음을 시장에 공표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아스날의 니콜라스 조버 역시나 이제는 미켈 아르테타 전수술의 핵심 브레인으로 인정받으며 리그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코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표쇼준이 되었는데, 토트넘이 유로 2020 이탈리아의 우승을 도왔던 세트피스 장인 지안니 비오를 영입하여 재미를 본 것을 시작으로 이제 맨유, 리버풀, 뉴캐슬 등 거의 모든 상위권 클럽이 세트피스만을 전담하는 전문 코치를 벤치에 두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세트피스 공격을 설계하는 코치뿐만 아니라 상대의 정교한 루틴을 막아내기 위한 세트피스 수비 전문 분석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세트피스 전문가의 세계와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설계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세트피스 코치의 등장은 현대 축구가 디테일의 전쟁으로 완벽하게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과거에는 운으로 치부되었던 30%의 영역이 이제는 리그의 우승 트로피 한 방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트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